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 정인태입니다. 네, 국내 외국인이 252만, 제외 국민이 750만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좌파, 우파, 좌익, 우익 싸움 그만하고요. 글로벌 국익정치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국내에서 전라도, 경상도 나누고 싸우고 있고, 이거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로 가야 돼요. 글로벌 국익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글로벌 국익. 네. 미국 보세요, 미국. 항상 글로벌 정치를 하고 있죠? 네. 중국 보세요. 항상 글로벌 정치하고 있죠? 한국 보세요, 한국. 한국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 정치에 눈을 뜨고, 이제 글로벌 세계 경영에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경영인, 경제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인들은. 정치인들이 못 따라오는 거고 공무원들이 못 따라오는 것이죠. 이것을 깨줘야 됩니다. 문화예술 경영의 세계화를 지원해야 된다. 한국의 문화예술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면서 보는 게, 와, 이게 한국 연예인이 왔다 그러면은 뭐 제가 여기 있는 하노이 대학교에도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정도로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또는 한국의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문화예술 경영에 대한 세계화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 경영 세계화 정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한국 대사관 있어요. 한국 대사관. 저 한국 대사관을 저거를 폐쇄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교민한테 개방해야 돼요. 완전하게. 왜 폐쇄를 합니까? 제가 예전에 대사관에 가가지고 이게 무슨 뭐 영사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런 대사관이 다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사관에다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다 두는 거예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베트남 지부, 또 이렇게 호치민 지부, 하노이 지부, 대사관 있는 곳마다,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있는 곳마다 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우리가 뭐 호치민 지부, 하노이 지부 다 둬가지고 각 나라별로 다 둬서 한국문화예술진흥을 세계화시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대사관에 그 전광판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한국의 태권도, 한국의 김치, 한국의 음식들, 떡볶이, 한국의 케이팝이라든지 연예인 이런 거를 계속 홍보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대사관에 한국에 관련된 사람들이 오거든요. 올 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거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태권도, 택견, 또 한국의 영화, 한국의 문화, 예술을 계속 돌려주는 겁니다. 계속 돌려주고, 그리고 여기 와서 공연을 한다 이럴 때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무원들이 혼자 뭔가를 한다라는 건 별로 발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사무소도 요즘에 가보면은 진짜 뭐 주민지원센터가 주민 거예요. 주민 거. 정말 주민 겁니다. 주민들이 와서 거기서 독서실로도 개방하고 운동센터로도 개방하고 춤도 배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정말 비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처럼 대사관도 그렇게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사관 안에다가 교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 또는 운동센터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뭐 대사라든지 영사들과 만날 수 있는 거죠. 무슨 권위주의 대사관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세계화 홍보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을 적극 활용해야 돼요. 대사관에다가 정말 우리 뭐 중소기업 홍보라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 홍보 이런 게 같이 가야 됩니다. 대사관이 같이 가야 돼요. 이게 하나의 어떤 재외 공간처럼 권위주의로 가면 안 되고요. 완전 교민한테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개념. 요즘에 뭐 구청이나 우리 주민센터들 뭐 동사무소 같은 데 가보세요. 심지어는 대학교 가면 대학교 평생교육원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합니다.
예? 서울시청 가보세요. 서울시청 보면은 서울시청에도 보면은 대부분 개방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뭐 시민의 시청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대사관도 그렇게 개방해야 됩니다. 대대적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교민들의 권한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외국인이 250만, 재외국민 750만 시대에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관공서에 대한 개방, 이런 개방을 자연스럽게 대사관에서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대사관을 활용할까? 네. 네. 대사관이 우리 국민의 것이죠. 국민의 것.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사관에 연락하면은 굉장히 참 연락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예? 정부가 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인데 공무원들이 아직도 관료주의 생각을 하고 있다? 이거는 나라 발전에 정말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국민을 지원하는 지원인들이에요. 지원인, 국민 지원인. 예? 공무원이라는 용어보다 국민 지원인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국민 지원인. 이 개념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관료주의 개념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요즘에 보세요.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라기보다 우리 국민들의 의회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의 의회라는 그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다. 그래서 전체가 국민들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대사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게 국민인 거죠. 그렇죠? 국민이 뽑았잖아요. 그게 가장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글로벌 국익 정치를 위해서 우리는 대사관을 교민에 개방하고 아주 그 열린 대사관 정책을 통해서 재외 국민들 750만 시대에 걸맞게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재외국민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를 운영하고 또 재외국민 교민으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교민으로서 특임 영사제도를 실시하고 대사 선출제를 통해서 대사를 선출하는 겁니다. 이제 선출해서 정말 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사를 뽑아서 우리가 국익에 활용해야죠. 네, 그것이 최고의 국익이다. 국익정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문화예술 경영 세계화 지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이 주제의 핵심은 대사관에다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각 전 세계 지부를 설치해가지고 문화예술을 적극 홍보하고 적극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관광청, 이민청, 또 우리의 외교부의 권한 강화 이런 거와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